안녕하세요. 축복 인생지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거울을 보면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깊게 패인 주름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하고 한숨이 나오다가도 아직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며 주먹을 불끈 쥐어보기도 합니다. 특히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막 은퇴하신 우리 시니어 분들.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아마 열이면 9은 노후 자금과 일거리일 겁니다. 평생 직장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있는데 나가서 내 사업 하나 못하겠어? 남들 다 한다는 자격증 하나 따서 사무실 차리면 월급쟁이 때보다 낫겠지.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제발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는 평생을 중학교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장 선생님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들고 자신만만하게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딱 3년 만에 제 수중에는 10원 한 장 남지 않았고 오히려 5억 원이라는 감당 못할 빚더미에 깔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아파트 경비복을 입고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에서 신용불량자 그리고 경비원이 되기까지 저 김영호가 겪은 이 처절하고도 부끄러운 실패담을 가감없이 털어놓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오늘 제 피눈물을 거름 삼아 주십시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넘어졌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지팡이가 됩니다. 제 이름은 김영호, 올해 65입니다. 35년이 넘도록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평교사 시절에는 아이들이 좋아서 밤늦게까지 수업 준비를 했고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어서는 학교 행정 살림을 도맡아 하며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학교에서는 모두가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인사가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갑옷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날짜가 다가오면서 그 갑옷이 곧 벗겨진다는 공포가 밀려오더군요. 동료 교장 선생님들과의 송별의 자리였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자 누군가 묻더군요. 김 교장 퇴임하면 이제 뭐 할 건가? 연금 받으면서 사모님이랑 여행이나 다니고 골프나 치면 딱 좋겠네. 그때 제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요즘 100세 시대야. 60이면 청춘이지. 나는 벌써 준비해둔 게 있다네. 사실 저는 퇴직 3년 전부터 남몰래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결제 서류 검토하고 퇴근하면 서재문을 걸어 잠그고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머리가 굳어서 돌아서면 까먹고 또 돌아서면 까먹었지만 내가 평생 공부 가르치던 사람인데 이걸 못해? 하는 오기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재수 끝에 자격증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천하를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봐라, 나는 준비된 은퇴자다. 남들처럼 무기력하게 늙지 않을 것이다. 2022년 봄 학교를 떠나자마자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 손에는 평생 모은 퇴직금과 만기 적금, 명예퇴직 수당까지 합쳐 현금 3억 원 가까운 돈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그냥 이 돈 은행에 넣어두고 연금이랑 합쳐서 소소하게 살아요. 사업이라니 당신이 장사를 알아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큰 소리쳤습니다. 당신 나 못 믿어? 내가 김 교장이야. 사람 상대하는 건 누구보다 자신 있어. 그리고 부동산은 망하지 않아. 내가 이 돈 10억으로 불려서 당신 호강시켜 줄게. 저는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 단지 상가 중에서도 가장 비싼 자리를 계약했습니다. 권리금만 1억 5천만 원을 불렀지만 깎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해야 돈이 벌리는 거야. 싼 게 비지떡이지. 인테리어도 최고급으로 했습니다. 동네 복덕방 같은 느낌이 싫어서 호텔 라운지처럼 꾸몄습니다. 간판도 김영호 부동산 교육연구소라고 달았습니다. 단순히 집만 파는 게 아니라
자녀 교육 상담까지 해주는 고품격 컨설팅을 하겠다는 저만의 차별화 전략이었죠. 개업 첫날 화환이 사무실 앞을 뒤덮었습니다. 가죽 의자에 앉아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통유리 밖을 보는데 제 인생의 이막은 장밋빛으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개업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렇겠지, 비수기라 그렇겠지 하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연 그 시점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들어가던 때였습니다. 매수 문의는커녕 전세 찾는 사람도 씨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돈은 무서웠습니다. 월세 450만 원, 관리비, 광고비, 협회비. 출근해서 숨만 쉬어도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이 제 통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지만 이미 들인 돈이 아까워서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봄 이사철이 되면 나아지겠지. 그 희망 고문이 저를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던 손님이 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신혼부부였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 지역 학군부터 미래 가치까지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둔 브리핑 자료를 꺼내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곧 지하철이 연장될 예정이라 호재가 확실하고,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분이 말을 툭 자르더군요. 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는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저희가 직방이랑 호갱노노 앱으로 다 보고 왔거든요. 지하철 연장 그거 예타 통과 못해서 보류된 거 아시죠? 그리고 2단지 실거래가 지난달에 1억 빠진 것도 알고 왔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신문 기사나 동네 소문만 믿고 있었는데 이 젊은 친구들은 제가 모르는 실시간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분이 차가운 눈빛으로 덧붙이더군요. 그리고 사장님,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저쪽 앱 제휴 부동산은 0.5% 맞춰준다던데 사장님은 다 받으실 건 아니죠?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평생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선생님들을 지휘하던 제가 자식벌도 안 되는 젊은이들에게 팩트로 훈계 듣고 수수료 몇 푼 깎아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제 35년 교육 경력, 교장이라는 타이틀, 고급 인테리어. 그들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전문가가 아니라 그저 문 열어주는 도어락 키맨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결국 저는 자존심 다 버리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사무실에서 소주를 마시며 울분을 삼켰습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늙은 호랑이였구나. 하지만 여러분, 장사가 안 되는 건 약과였습니다. 진짜 지옥은 사람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게 중간에서 양쪽 말을 전하는 일이다 보니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양쪽에서 뺨을 맞는 일이더군요. 한 번은 제가 중개한 빌라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사장님, 지금 물 새서 거실이 한강이에요. 집 상태 확인도 안 하고 중개했어요? 당장 와서 해결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고함 소리에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급하게 집주인인 박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분은 강남의 빌라를 여러 채 가진 부자였는데 성격이 불같은 분이었습니다. 아니, 김 교장, 자네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세입자가 왜 나한테 직접 전화질을 하게 해? 자네가 알아서 막아야지. 나 돈 못 주니까 알아서 해.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결국 제가 달려갔습니다.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 방에서
양복 바지를 걷어 올리고 걸레로 물을 닦아냈습니다. 세입자는 옆에서 팔짱 끼고 서서 이거 보상 안 해주면 구청에 민원 넣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바닥을 닦으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내가 이러려고 평생 공부했나? 내가 이러려고 퇴직금 쏟아부었나? 제 사비로 수리비를 물어주고 중개 수수료는커녕 욕만 한 바가지 먹고 돌아오던 새벽길. 그 처량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건은 소리 소문 없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전세 사기 이슈가 터진 겁니다. 제가 개업 초기에 중개했던 신축 빌라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무리하게 캡 투자를 하다가 파산했고 빌라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당시 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근저당이 없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자신 있게 말했죠. 걱정 마세요. 제가 교장 출신입니다. 제 이름을 걸고 보증합니다. 이 집 안전합니다. 그 안전하다는 말, 그 오만한 한마디가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집값이 폭락하면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깡통 전세가 되었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전액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로 법원 등기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고 김영호. 청구 금액 2억 5천만 원. 세입자 가족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30대 가장이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사기꾼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내 돈 내놔. 그의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고 경찰차가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에게 팔을 붙들려 가면서 저는 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저를 손가락질하는 모습을요. 저 부동산 사장이 해 먹었나 봐. 얼굴은 점잖게 생겨가지고 사기꾼이었네. 평생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저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짓 하지 않았다고 자부했는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저는 파렴치한 사기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사기를 친 게 아니었지만 민사 책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판례가 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사장님, 억울하시겠지만 합의해 보시는 게 낫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30%에서 50%는 배상하라고 나올 겁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감옥에 갈 위험을 감수하고 끝까지 싸울 것인가, 아니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합의를 할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아내가 붓고 있던 암보험을 깨고 친척들에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돈을 빌렸습니다. 카드론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그렇게 합의금 2억 원을 마련해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개업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폐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원상 복구 의무 때문에 5천만 원을 들여 꾸민 인테리어를 제 돈 500만 원을 주고 다 부숴야 했습니다. 망치 소리가 쿵쿵 울릴 때마다 제 가슴이 찢겨 나갔습니다. 정산을 해보았습니다. 퇴직금과 적금 3억 원 전액 손실, 1억 5천만 원 권리금 영원 회수, 운영비 적자 1억 원, 소송 합의금 및 빚 5억 원, 평생 모은 3억이 사라지고 빚만 5억이 생긴 겁니다. 마지막으로 셔터를 내리던 날 저는 사무실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65세, 가진 것 하나 없고 빚쟁이들의 톡촉 전화에 시달리는 신용불량자. 이게 제 인생 이막의 성적표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강물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면 편해질까? 아내와 자식들에게 집만 되는데.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불현듯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평생 저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다. 죽을 용기로 살자. 내가 비록 돈은 잃었어도 내 영혼까지 팔아먹진 말자. 저는 다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교장 경력, 자격증 다 숨겼습니다. 그런 건 이제 휴지 조각보다 못했습니다. 몸 쓰는 일 아무거나 시켜주십시오. 하지만 65 늙은이를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옆 동네 아파트 경비원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관리소장이 제 이력서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교장 선생님까지 하신 분이 경비 일 하실 수 있겠어요? 입주민들이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청소도 해야 하고 힘듭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소장님, 저는 교장이 아닙니다. 그냥 일하고 싶은 김영호입니다. 시켜만 주시면 화장실 청소든 음식물 쓰레기 처리든 다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간절함이 통했는지 소장님은 한숨을 쉬며 내일부터 나오라고 했습니다. 첫 출근 날 경비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불과 3년 전 넥타이를 매고 훈시를 하던 내 모습과 펑퍼짐한 경비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쓴 내 모습. 하지만 저는 거울 속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영호, 부끄러워하지 마라. 땀 흘려 일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오전 6시 빗자루를 들고 단지를 돌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젊은 입주민이 지나가며 툭 던집니다. 아저씨, 저기 분리수거장에 박스 좀 제대로 정리해요. 지저분하게. 예전 같으면 이복의 젊은이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뭔가라고 호통을 쳤겠지만 저는 얼른 달려가 박스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자존심을 내려놓고 바닥을 쓸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썼던 권위라는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나니 비로소 자유가 찾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낙엽을 쓸고 택배를 나르며 땀을 흘리니 지난 3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불면증과 우울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을 꼬박 채우고 첫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 210만 원. 부동산 사무실 할 때는 숨만 쉬어도 마이너스 600만 원이었는데 내 몸 움직여서 정직하게 번 돈 21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경비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내 노동의 가치가 살아있다는 게 벅차서 울었습니다.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순대국밥 2인분을 포장하고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마주 앉아 국밥을 먹는데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군요. 여보, 고생했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나는 교장 때보다, 부동산 사장 때보다 땀냄새 나는 지금 당신이 훨씬 더 존경스러워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3년의 설움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쾌활한 기분과 튼튼한 건강에 달려 있다. 저는 비록 5억의 빚을 갚느라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은행에 갖다 바치는 처지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합니다. 과거의 허세와 욕심을 버리고 나니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은퇴 후 창업을 꿈꾸시나요? 나는 다를 거야 라는 오만을 버리십시오. 지금의 자영업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은 준비 없는 은퇴자가 뛰어들기엔 너무나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전문 지식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퇴직금, 그 소중한 종자돈을 사장님 소리 듣고 싶다는 허영심 때문에 날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돈 꽉 움켜쥐시고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소일거리가 필요하다면 큰돈 들이지 않고 내 몸 써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경비원이면 어떻고 청소부면 어떻습니까? 택배 기사면 어떻습니까? 남의 시선 의식하지 마십시오. 내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빗자루로 아파트 마당을 쓸면서 제 마음속의 욕심과 후회도 함께 쓸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설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은퇴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노후를 구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축복인생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